자, 윤석열이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청년 작가 특별전 전시회를 갑니다. 마스커레이드 전이라고. 예술의 전당 가보신 분? 저요. 예술의 전당에는 극장도 있고, 선생님 오페라 극장, 극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거든요. 거기 청년들이 한다니까 가. 여기서 일단 사건이 하나 났죠. 열린 공감 TV 여기자를 호위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좀 이상한 놈이 좌파입니다 하던 그 친구요? 네, 네. 발로 차버리죠. 두 번씩이나. 여기자가 아니라 최감독? 네. 여기자예요, 여기자. 여기자가 그래요? 맞았어요. 아. 맞은 건 여기자가 맞았는데, 그러면 윤석열은 들어가요. 야, 근데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확실히 조폭의 보스 같더만. 이재명 후보는 그 호의를 최대한 무르는 쪽으로 밖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최대한 많이 접촉하는 방향으로. 야, 근데 윤석열은 딱 스타일이 그렇더만. 예술의 전당에서 차를 딱 내리는데 이미 경호팀이 거의 대통령급으로 호의를 하는 모습이 위압감이 들더라고. 거기에 기자들이 질문하기 좀 어렵고요. 그 과정에서 나는 당연히 질문이 가능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부인이 미술 전시회를 하는 그쪽 전문가잖아. 표현에 의하면. 그러면 왜 부인 안 오셨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팬 거야. 뭘 물어보질 못하게 해. 그러면 뭐 질문지라도 미리 주든가. 이거 물어보라고 기자들한테 미리 주든가 해야지. 이재명 후보가 이런 데 행사를 갔는데 부인이 그런 쪽 전문가야.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정상이지. 그렇죠. 왜 안 데리고 왔을까요? 뭐 전문가가 맞나 싶기도 하죠. 전문가가 아니라. 그 정도는 믿어줍시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믿어줍시다. 아직 현업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렇죠. 뭐 현장에서 말하는 건 좀 둔할 수도 있고 뭐 이 그림은 무엇인가 할 때 프롬프트 안 뜨면 1분 30초 동안 무슨 그림인지 생각이 안 나고. 그 수행원들이 프롬프트 들고 다녀야겠네요. 그럼요. 윤석열이 한 말이에요. 관람을 마치고 제처가 이 자리 예술의 전당 이 자리에서 자코메티 전시회도 했었고 르 코르비지에 전시도 기획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여기 자주 온 기억이 난다. 제처가 이 자리에서 자코메티 전시회도 했었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왜 안 왔냐고. 그러니까 왜 안 와? 아니 전문가가 와서 부인이 이걸 소개해주면 그만큼 좋은 선거운동이 어딨어. 왜 못하실까요? 지금 부인은 외출 준비 중이죠. 아니 애교머리 정리한다고 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준비 중이죠. 꼼꼼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코메티 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윤석열의 부인은 못 나오더라도 최대한 짧게 한 이틀 나오고 이런 정도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찔려가지고 호위한다는 놈이 기자를 패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주말에 그 우리 새날방송에 나오는 남영희 대변인이 기자회견도 했었는데요. 중앙지검장 취임 이후에 김건희의 급여가 10배 이상 늘었다. 한번 보여주세요. 봐봐. 여기 보면은 김도읍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이 그때 윤석열 청문회 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저간에는 후보자의 지위가 개입되었나 지위가 이용되었다는 게 주요 쟁점이다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이건 저작권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되기 전에는 연 2,8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만 벌었던 소상공인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 있는 정도. 그러니까 1년에 2,800만 원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았는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2017년 그때 2017년에 중앙지검장 됐고 2019년에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2017년에 상여금만 5천만 원을 받고 2018년에는 연봉이 2배로 급증해서 5,200만 원에 상여금은 2억 4,4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되고 나서 코바나 컨텐츠에서 진행한 그 전시회에 후원사들이 엄청 많이 쌓이니까 회사로 들어오는 현금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돈을 뺄 수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보이는 형식을 갖추는 가장 쉬운 방법이 상여금
연봉 인상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초기 기업들이 법인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대표가 뭐 급여를 없이 하거나 해봤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책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인세 신고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구조가 갖추어져야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많이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의 출처를 예. 추적하면 알겠죠. 자, 일단 봐봐요. 이게 2016년 12월 달에 르 코르비지에라고 여기서 예술의 전당에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전시회를 합니다. 이때 협찬사가 3개 회사예요. 게임빌, 컴투스, 굿네이버스.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 되자 바뀌어요. 뭐가 바뀌었냐 여러분들 맨 밑에 보시면 협찬사가 지금 깨알같이 있죠. 요거를 확대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 와. 무슨 올림픽 뭐 개최한 것 같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협찬사들 중에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던 회사들이 꽤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어떤 기업에 관련해 갖고. 그러면 이게 저번에 한번 김우겸 모험이 폭로한 적 있죠. 그 포스터에 등재가 되지 않은 맞아. 언더 협찬사가 11곳이나 있었다고. 협찬한다는 걸 밝히지 않고 돈만 내겠다고 하는 회사들. 도이치모터스는 참 열심히 하지. 배달의 민족도 했어. 여기에다가. 여기 신한저축은행 보이십니까? 네. 협찬사 중에 신한저축은행 우리 ES 장모님. ES 장모님 내 장모님 같은 그분. 위조한 거죠. 봐봐요. 여기에 지금 협찬사 LG, OLED TV, 대한항공, 뭐 히림, 삼성카드, 게임빌, 컴투스, 퍼시스, 일룸,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이건 뭐라고 있냐? 룩스나인. 룩스나인, 배민, 한양산업개발. 그리고 밑으로 쭉 다. 근데 여기에 포함 안 된 거 또 있었단 말이에요. 네. 11곳이나 있었다고. 사실 기존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 11곳은 배임이죠. 협찬한 비용만큼의 배임이 성립할 수 있죠.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가 뭐가 있냐면요. 저번에 우리가 인터뷰했을 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조선일보가 일반 기업들한테 광고비 명목으로 몇천만 원 받아. 그런데 광고는 필요 없다고 하지 말래. 그거랑 똑같은 구조인 그렇죠. 거야. 그렇죠.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협찬사 거기에다 이름 올리려고 돈을 내는 건데 그거를 안 올리고 돈만 줬다 그러면 그 해당만큼의 배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물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자, 이 협찬에 관련된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깨알같이 보이시는데 2015년, 2016년까지는 윤석열이 그냥 개털일 때 이야기예요. 그 거지 같은 거를 중앙지검장에 시켜놨더니 지금까지 이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김건희는 꾸준하게 무슨 전시회 같은 걸 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되고 여기에 얼만큼 쭉 늘어나는지가 그냥 보여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사임하니까 전시 등이 사업이 잠정 중단되기까지 합니다. 네. 이게 뭐야 이게. 이거를 김건희 보고해서 이게 협찬해 줍니까? 이거 윤석열 청문회 때도 입증을 못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중앙지검장 된 이후에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협찬사들 관련해서 이거 일주면 목록이라도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하라 그랬는데 예. 자료 제출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의 재산은 저번에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건희가 윤석열이랑 동거 시작하고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이 중간에 있었고 그 과정 중에 김건희의 재산이 확 튀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찰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50억이 넘어. 그 현찰 어디서 왔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구조가 영업보다는 일종의 돈 세탁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이거든요. 전시회를 해서 거기에 협찬을 받아서 그 협찬 받는 것까지 그거는 다 매출 그 홍보비로 매출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합법적인 거래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법인 통장으로 들어와. 법인 통장으로 들어온 현금을 또 어떻게든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보너스로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 소득세만 내면은 그냥 다 입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3자 뇌물을 받는 돈 세탁 경로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자기네 기업들은 수사를 좀 피해가거나 예. 좀 이렇게 죄를 감해주는 용도로 서로 들이댔을 가능성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보면은 너무 합법적이어가지고 법적으로 뭐 이렇게 코달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지. 의도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너무나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협찬을 한 회사들도 그러니까 어떤 수사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협찬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협찬사가 들어왔다. 모든 정황상 그러니까 뭔가 뇌물이지 않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지금 김건희한테 모아진 돈 그것만 있습니까? 최은순 아까 양평 이야기도 했지만 최은순 씨가 돈을 버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 불가능했던 거를 만들어준 거의 신의 영역에 있는 키다리 아저씨지. 윤석열은 비리 구조의 키다리 아저씨.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배불뚝이 아저씨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이런 놈이 어떻게 공정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공정을 이야기해요? 돈 10원도 안 받은 이재명을 아직도 뭐 특검을 한 해 만에 이러고 자빠졌는데 이 윤석열 검증은 100% 언론의 책임이에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이거 못 견딘다고 지지율도 급락을 할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윤석열과 살기 시작해서 현찰이 50억 모일 때까지 여러분 50억 그러면은 많은 청년들이 공정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 쥐뿔도 없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윤석열 마누라는 그렇게 돈을 모은 거예요. 공정해 이게? 이명생교 그러면 주는 돈 아니었어? 아니 그리고 주말에 그 청년위원장 자기가 청년위원장의 임명 스스로 하면서도 공정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본인 와이프가 정작 박사학위나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대학원생들이 개처럼 일하면서 교수 밑에서 일한다고 어렵게 딴다고 하는 석박사 이거를 본인은 그런 식으로 따고 정확하게 논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희망을 주잖아요. 대학원 어렵게 다닐 필요 없다. 그냥 조작하면 된다. 얼마나 거기 있는 애들이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걸 보고. 자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일 때 부인이 전시회를 열어. 근데 이거 검찰도 아니야. 경기도나 성남시에서 주최하는 무슨 뭐 행사는 아니더라도 전시회를 열어. 그런데 기업들이 협찬이 막 붙어. 그걸로도 아마 수나를 지지고 볶았을 거야. 예. 뭐 이권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그룹이 경기도에다가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데 관련이 있지 않느냐. 관련 없는 것까지도 때려 박았을 거라고요. 이 한 건만으로도 나는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뭐 측근이고 뭐고가 아니라 그냥 본인 와이프잖아. 그렇죠. 그 뭐 장모가 돈 벌었다는 그 양평의 그 아파트 사업에서는 그 법인의 이사로 등재돼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네. 자, 김건희 이야기는 여기까지.